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내가 완벽해야 더 완벽한 남친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완벽한 남친인데 내가 모든 게 엉망이면 불안한. 저희 때는 또 싸이월드가 있었죠. 그래서 싸이월드에 분명 절대 팔로우 한 번 했으면 팔로우는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키리쇼. 벌써 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좋아하는 청소년 활동가 키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퐁당, 낫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터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에그타르트를 좋아하는 나따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터에서 청소년 친구들 만나고 있는 고다현 퐁당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이 지난 출연 이후로 이번에 또 연이어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반응이 혹시 어땠나요? 네, 제가 그날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지 조금 저의 진 면목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주변에서는 더 아쉬워하셨습니다. 왜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의미였을까요? 4화를 굳이 나가야 되냐며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와봤습니다. 네, 저는 뭐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좋게 들어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라디오 뭐 MC를 해달라 이런 제안들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키리쇼에 나왔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런 거 이제 공개되면 제가 거절한 게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얘기를 네.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기대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전에 다른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특집입니다. 바로 연애 특집인데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뉴스카페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연애 고민, 연애 사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퐁당과 낫다와 함께 청소년들의 연애 고민을 들어보고 응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연애가 주제인데 좀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자신은 좀 없지만 그래도 고민 상담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네, 연애는 뭐 횟수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지만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고민을 상담해주면 충분히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요즘 어떤 방식으로 연애 고민을 하는지 좀 부분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쇼에도 특징이기도 한데 밸런스 게임이 이번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지난 화에서 밸런스 게임을 계속 소개해줬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연애에 관한 밸런스 게임도 아주 많이 청소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몸 좀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밸런스 게임 연애 버전입니다. 첫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맨날 수학 얘기만 하는 사람과 사귀기 vs 맨날 국어 얘기만 하는 사람과 사귀기. 하나, 둘, 셋. 국어. 오. 수학 노잼입니다. 네. 수학 재밌지만 국어 얘기는 시도 있고 아름다운 언어가 많기 때문에 낭만적이네요. 네. 그럼요. 이게 아마 4월 달이 또 시험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또 그런 스트레스에 또 관련된 또 고민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근데 국어 얘기만 이게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뭐 시 이렇게 말했지만 뭐 시를 진짜 계속 읊어준다거나 아니면 맞춤법 지적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맞춤법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맞춤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수학 얘기만 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을까요? 약간 좀 그래도
전 멋있어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 극단이라면서요. 아, 네. 맨날 피타고라스 근해 공식 이런 거 얘기하면 좋을까요? 가방에 막 자아밖에 없고. 소름 돋았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말 생각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남친 없는데 모든 게 완벽한 나 vs 완벽한 남친 있는데 모든 게 엉망인 나.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완벽한 나. 오, 네. 이것도 쉬웠나요? 이 질문 좀 당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남친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나의 행복이나 나의 자존감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해야 더 완벽한 남친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완벽한 남친인데 내가 모든 게 엉망이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자기가 엉망이어도 나중에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완벽한 남친, 지난화에서 차은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차은우님에게 죄송하지만 차은우님이 저희의 애인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더 예쁜 게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리 씨는 혹시 엉망인 상태인데 완벽한 여친 있으신가요? 근데 다음 문제도 이것도 약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내 친구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좋아하기 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를 좋아하기. 무엇이 더 최악의 상황일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내 짝남이 내 친구 좋아하기. 대답이 엇갈리는 건가요? 최악의 상황을 고르는 거 맞죠? 맞죠, 네. 혹시 낫다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짝사랑이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제 친구를 좋아하면 너무 절망할 것 같고 대신 제 친구랑 제가 동시에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면이란 말이 기억에 남네요. 저는 그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나만 괜찮으면 관계 셋 다 잘 유지될 것 같은데 나랑 친구랑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정이 좀 더 중요하신 거군요. 네네. 저는 제 친구가 제 짝남을 좋아하면 짝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멋져요. 이제 마지막 밸런스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경제적인 부분과 또 관련이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부자인 사람과 사귀고 결혼까지 하기 vs 너무 잘생긴 사람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기. 문제 이해되시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2연속으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네, 혹시 퐁당은 이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전 싫어하는 사람이랑 커피도 못 마셔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부자여도 사귀고 결혼 절대 못합니다. 진짜 부자예요. 절대 못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일단 부자인 사람과 그 돈을 이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니까요. 이게 저도 신기했던 게 밸런스 게임 엄청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류의 밸런스 게임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돈에 대한 돈을 조건으로 한 어떤 밸런스 게임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1억 받고 내가 싫어하는 일 하기 대 한 200만 원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기, 뭐 이런 것처럼 돈을 항상 걸고 어떤 다른 가치와 상반돼서 이제 밸런스 게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도 그런 경제적인 거나 돈 문제로 조금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근데 사귀는 것까지는 저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결혼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돈이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관련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에 대한 이야기 가볍게 시작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입이 좀 풀리셨나요? 네, 저는 완벽히 입이 풀렸습니다. 저는 낫다만큼은 아니지만 입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청소년들의 연애 고민으로 또 저희 선생님들의 연애 기억까지 또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애 고민, 연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애 상담을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뉴스카페에서 청소년들의 연애 고민과 사연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그 중에 딱 2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신청자분들께서 보내준 글들을 조금 각색해서 패널분들과 함께 읽어본 뒤 본격적으로 상담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할 건데요. 낫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저는 사귀고 싶은 남자친구가 확실히 있는데요. 바로 최우식 같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웃는 모습이 이쁘고 강아지상이라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그런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직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서 제 이상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현실을 알려줘야 되는 최우식 같은 남자친구는 없다. 최우식은 최우식이다. 요 사연을 신청한 친구 아마 그해 여름은 이런 드라마를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자, 그해 우리는. 네. 그리고 최우식 같은 비주얼을 분명 공릉 중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 귀여운 남자 학생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하지만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흔히. 콩깍지가 씌이면 최우식처럼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웃는 모습이 이쁘고 강아지상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 상황에서 어려운 게 있는 게 일단 남자애들이 잘 안 웃나? 웃을 일이 별로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직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 요새 마기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크 위에 얼굴은 또 멋있는데 벗으면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연을 보낸 친구가 원하는 얼굴을 만나려면 저는 사연을 보낸 친구가 주변 친구들에게 일단 친근하게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웃는 모습을 잘 이끌어내서 그럼요. 최우식 네. 같은 미소를 가진 친구를 발견한다. 이런 전략. 맞아.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을 뭐 같이 일부러 먹는다거나. 겸사겸사 뉴스카페에 와서 라면 그럼요.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얼굴이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마스크 이면에는 정말 건치 미소 정말 반전 매력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웃는 게 귀엽고 매력적인 이상형을 찾는 거라서 저는 충분히 올해 안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최우식 같은 비주얼을 분명 공릉 중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네, 이제 2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번째 사연은 정말 좀 복잡한 사연이에요.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것처럼 등장인물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네, 사연 자체도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분적으로 끊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뒤 연애 상담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퐁당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청소년입니다. 제 친구 A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A가 전 남자친구 B와 헤어진 후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A는 사귄 지 100일이 되기 2주 전부터 B와 연락도 뜸해지고 호감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 인스타그램에 친한 친구에게만 보이는 글로 A를 비방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는데 A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B가 저랑도 아는 사이여서 슬쩍 A와의 관계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B는 A와 곧 헤어질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SNS에 계속 올라왔고 저는 고민하다가 그 내용을 제 친구 A에게 보여주었습니다. A는 일주일 후 B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했고
B 역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고 둘은 이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별을 했을 때 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전 남자친구 B가 자기 연인이랑 대화를 잘 안 하고 인스타그램에 다른 친구들에게 이 연애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눴다는 게 좀 이렇게 인상 깊네요. 그걸 봤을 때 약간 상처였을 것 같아요. 너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는 그 A라는 친구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 A라는 친구만 안 보이게 그걸 올렸다는 게. 네, 몰래. 그래서 B 친구가 지금 살짝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다음 읽어주시죠. 그 후 B는 인스타그램에서 제 친구 A 팔로우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스타 스토리에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는 느낌의 글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A는 이별 후유증으로 B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며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B의 SNS에 이번에는 A를 쉽게 보낸 걸 후회한다. 다시 돌아와 달란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B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A랑 헤어진 게 너무 후회된다며 다시 A랑 팔로우를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 친구 A는 전 남친 B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로우 신청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전 남친과 혹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A라는 친구가 전 남친 B에게 조금 너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요. B는 또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포인트는 다른 여자애를 또 좋아하는 느낌의 글을 또 얼마 전엔 또 올렸다가 갑자기 또 이제 전 애인 A를 이제 또 그리워하는 내용을 올린다는 게 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B 친구가 정확히 전 여친 A를 좋아하는 건지 다른 이성을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그게 좀 포인트일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A와 B가 헤어지고 나서 A가 다시 전 남친 B를 그리워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팔로우 신청은 없고 그립다는 비슷한 내용의 글만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썸 타는 여자애한테 고백했다가 차이는 바람에 다시 A에 붙으려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심지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좋아하는 애 이름을 작게 쓰고 썸 탄 여자의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말로는 B가 디코에서 A와 재결합을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B가 환승연애 하려고 A랑 헤어진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오락가락 하는 거고 지금은 썸 탄 여자애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B의 환승연애 전적이 4번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 친구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저 이 A라는 친구의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환승연애로 차인 적이 있거든요. 네, 환승연애가 뭐 연애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성이 좋아져서 사귀는 이성 친구랑 헤어진다는 게 조금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환승연애도 잔인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또 그립다는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또 그리워한 거면 몰라요. 또 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제 썸을 타고 싶어하고 좋아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이제 또 너가 그립다라는 말을 또 주변에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또 그걸 다 알게 된 그 A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누구나 사연을 들었으면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일단 B라는 전 남친은 정말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키리 씨가 말한 것처럼 문제는 A 친구가 여전히 그 B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도 없고 이런 다양한 상황을 알아도 여전히 좋아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럴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겠지만 사실 당사자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회 없는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B가 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A가 솔직히 마음을 전달하고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 관계를 좀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여전히 좋아해서 슬픈 거라면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만나려고 고백했는데 안 된다면, 잘 안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감정을 표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던 해결되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두 분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별하고 나서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별의 어떤 상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가장 잘 씻어낼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차였을 때 이별곡, 슬픈 음악을 엄청 많이 들으면서 중랑천이나 경춘선 숲길이나 이런 길을 산책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노래 가사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 슬픔을 좀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옛 노래인데요. 꺼져줄게 잘 살아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별했을 때는 충분히 슬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 극복이 되나요? 이별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맞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푸는 것도 너무 좋고, 혼자서 슬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이성을 만나면 더 좋겠죠. 네. 그럼요. 뭐 덕질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했지만 B도 약간 조금 B에 대해서 변호를 또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많이 서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좀 나빠 보이긴 하는데. 같은 남자라서 그런가요? 네. 남자의 심리가 궁금하네요. 키리 씨. 아유, 키리쇼. 네, 이렇게 그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고민 상담의 핵심인 이 친구를 위로하는 방법, 자기의 친한 친구가 이별 후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위로 방법으로 지금 사연 보내준 친구가 A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게 사연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 A라는 친구 곁에 계셔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한강으로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좀 슬픈 마음을 달래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친구 A에게 지금 좋아하는 친구랑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너는 충분히 이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니까, 늘 자신있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좋은 언어와 좋은 표현을 자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예! 꺼져줄게 잘 살아라는 명곡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의 연애 고민을 또 들어보면서 또 저희 세대는 좀 다르지만 저희에 대한 또 기억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연애 고민을 들었을 때 저희가 이 선생님들이 느끼는 선생님들이 청소년 때의 연애 고민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누굴 좋아하고 약간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걱정하고 이런 거는 예전 저희 때나 지금 청소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요 사연에도 나왔다시피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는 조금 예전과 많이 달라진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 또 싸이월드가 있었죠. 그래서 싸이월드의 방명록을 비밀 댓글을 남기면서 남자친구와 대화하고 도토리도 선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친구들은 모를 것 같네요. 저도 이게 그 팔로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연락을 기다린다, 문자 연락을 기다린다가 아니라 이 팔로우를 끊었냐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인간관계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점이 전 좀 인상 깊더라고요. 아마도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게 요즘 청소년에겐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저희 그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인스타그램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절대 팔로우 한번 했으면 언팔로우는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웰컴 투 더 키리쇼 4화 연애 고민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의 또 출연 소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라디오로 나오셨는데 지난 화랑 또 차이점이 있는지, 이번 라디오 어떻게 녹음하셨는지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하니까 조금은, 아주 조금은 입이 더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까지 모두가 관심 있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년 친구들의 고민,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4화까지 출연하고 나니까 5화 출연도 욕심이 나는데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이미 출연을 희망하는 대기진이 1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인기 있는 유명한 언론 웰컴 투 더 키리쇼에 출연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꿈마을 공터 라디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유스 카페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들을 직접 받아보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이번 화 에피소드가 좀 유난히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화는 특별한 엔딩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뭔가요? 네. 지난 한 몇 주 전에 유스 카페에서 어떤 친구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즉흥적으로 엔딩곡 녹음을 부탁했습니다. 와. 네, 유스 카페를 이용하는 중학생 친구이고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그 유스 카페 이용 청소년이 직접 연주한 클래식 연주곡입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틀어드리면서 이번 웰컴 투 더 키리쇼 4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웰컴 투 더 키리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리입니다. 현재 유스 카페에서 정말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직접 피아노 연주자를 찾아왔습니다. 네, 멋진 연주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즉흥황상곡, 쇼팽의 즉흥황상곡을 준비했고요. 나이는 16살입니다. 피아노를 친 지 얼마나 되셨나요? 5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요. 오늘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건가요?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공터 라디오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열심히 치시고 그 클래식 위주로 일단 치는 걸 권장합니다.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세요. 한마디 해줘야죠.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곡 이름이 뭐라고요? 쇼팽의 즉흥황상곡입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NG. 네. 키리쇼.